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사이 느닷없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적폐청산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하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댓글 수사도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한 것이다 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참 믿기 힘듭니다. 믿고 싶지가 않아요. 댓글이란 것이 그게 기본적으로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공산주의자들과 합세해가지고 대한민국과 국군을 공격하는데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거기에 대통령이 열심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들 그게 죄가 됩니까? 반공이 죄가 됩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 자리인데 지시를 하면서 댓글을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도록 선거운동 해주라 이렇게 지시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을 굳이 박근혜 대통령처럼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혁명하겠다는 겁니다. 혁명수사, 혁명재판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 세력을 숙청하겠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도 좋다고 한다면은 이명박 대통령 잡아 넣으라고 열심히 한번 박수치고 응원해 보십시오. 결국 어떻게 되는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되지 않을지.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내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7년 12월 19일이죠.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좌파 정권 10년을 끝내는 그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등한 그 정동영 후보를 약 500만 표 차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그때는 또 이회창 씨도 나왔어요. 이회창 씨와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을 합치면은 60%를 넘어서 거의 3분의 2에 육박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2008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당시에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은 아주 지지 기반이 단단했습니다. 압도적 국회여서 압도적 지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거의 90% 이상이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광우병 촛불 난동이 일어났습니다. 좌파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기를 죽이기 위해서 일으켰는데,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제대로 단호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아주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권력을 잃은 좌파 세력이 권력을 잡은 이명박 대통령을 기를 죽이는 데 성공하고,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기까지 줄곧 좌파 세력이 한국의 언론, 대중운동, 노조운동, 문화예술계에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정치 권력은 비록 우파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사회적, 문화적 권력은 좌파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왜 광우병 난동을 겪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단호하게 하지 못했느냐, 지나보면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절호의 기회를 왜 놓쳤느냐. 법과 양심에 근거해가지고 대통령직을 걸고 또 때로는 생명을 걸고 왜 거기서 선을 긋지 못했느냐,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2008년이 어떤 위기의 해였는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라고 믿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월스트리트에서 출발해가지고 세계적으로 퍼진, 말하자면 1930년대 공황 이후에 처음으로 밀어닥친 세계적 불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고위 선장으로서 대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광우병 난동에 대처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자, 우선 광우병 난동에 대한 대처는 소홀했지만은 그러나 금융위기 대처는 세계적으로 잘한 경우입니다. 그때 강만수 경제부총리가 어떤 집회에서 이야기하던 이야기 생각납니다. 지금 대통령과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 위기를 잘 넘기면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전화위기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라고 자신하면서 고환율 정책, 그리고 감세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그 정책이 올바랐습니다. 그 강만수 장관이 산업은행장을 하다가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좀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008년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면 해보겠습니다. 2008년 일본은 마이너스 1%였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대한민국은 2.8% 성장이었습니다. 2009년 일본은 마이너스 5.5%였습니다. 한국은 0.7% 플러스 성장을 했습니다. 2010년 일본은 4.7% 성장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한국은 6.5% 성장했습니다. 2011년 일본은 마이너스 0.5%였습니다. 그해 한국은 3.7% 플러스 성장했습니다. 2012년 일본 1.8%, 한국 2.3%. 이렇게 해서 5년 연속 한국이 일본을 압도적으로 성장률에서 앞섰습니다. 이것이 반영이 돼가지고 2012년에 가면은 2012년, 2011년, 2010년 이 무렵에 가면은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삶의 질 랭킹에서 한국이 세계 185개국 중에서 12등으로 뛰어오릅니다. 12등. 조금 내려가도 15등, 12등에서 15등 사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대기업 회장 출신이니까 국제 무대에서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이 게임을 한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워낙 열심이고 또 사안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므로 국제 무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성과가 매우 높았습니다. 나중에 일본하고 상당히 사이가 나빠지지만 그때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부러워하는 이야기가 정가에서 언론계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2년에 독도 방문하면서 한일 관계가 나빠진 계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이 메르켈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적인 사람이죠. 관념적인 여기에 사로잡히는 사람은 아니고 구체적인 실무적인 일을 정광석화같이 빨리 해내는 데는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때는 북한으로부터 도전이 많았습니다. 2009년에 핵실험, 2010년에는 2개의 큰 사건이 있었죠. 3월 26일 천안함 폭침 사건. 그때 좌파 세력들은 KBS까지 앞장서가지고 이게 북한 소행이 아닌 것처럼 의혹을 계속 제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제조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북한의 소행임이 확인되자 5.24 조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에는 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기지를 폭격했었어야 합니다. 그때 버르장머리를 고칠 기회가 있었어요. 연평도 포격 때. 그러나 대응사격하는 걸로 끝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 겁니다.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우병 난동을 한번 당해보니까 좌파와 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 임무를 국정원에 부여를 했습니다. 원세훈 자신이 시장일 때 부시장으로 있었던 원세훈 씨를 거기에 앉혔습니다. 원세훈 씨는 약 5년 동안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종북, 좌파, 북한과 싸우는 최전선 사령관을 했습니다. 그 일로 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아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정 판결을 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명박 대통령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경제 위기 때 대한민국을 잘 수습한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대통령이 된 보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한미동맹이 강화되었습니다. 노무현 때보다 한미동맹이 강화되었습니다. 라이스 당시 국무장관, 부시 시절에 라이스 국무장관을 쓴 회고록 보면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혹독한 비판을 합니다. 괴상한 사람이란까지 평을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보고 나서 안심이 되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일할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다 하는 그런 글도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제 무대에서 오히려 더 평가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국내보다는. 아쉬운 것은 2012년에 선거철이고 또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요구도 있고 해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을 맺기로 해놓고 서명하기 몇 시간 전에 그것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리고 8월에 독도 방문하고 그 며칠 뒤에 천황에 대한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우파들의 반한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래서 아베 수상이 등장하는 계기가 된 거죠.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외교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일본과 대결하는 것과 일종의 외교 사고에 가까운 말실수에 의해서 두 나라의 관계가 좋다가 갑자기 나빠진 것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 나빠진 한일 관계를 계속 가져가다가 2015년에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 타결로서 일단 수습을 합니다만 너무 늦었습니다. 친중 반일 노선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미 관계도 박근혜 대통령 때 좀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이명박 대통령은 점수를 몇 점을 주느냐? 저는 70점은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남긴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회고록은 한번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대통령 회고록은 앞으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회고록은 읽어보면 대통령직이라는 것은 이런 자리구나 하는 것을 일반인들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모릅니다. 우리가 또 경제 위기에 또 직면했을 때 이명박 대통령 같은 사람이 일종의 구원투수로 나와서 도와줄 수도 있는 인재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을 굳이 잡아 넣어야 한다. 그것도 무슨 대역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부패 사건도 아닌데 댓글 사건? 그게 안 되면 무슨 뭡니까? 무슨 다스, BBK 지나간 걸 가지고 다시 한다? 이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아닙니다. 전직 대통령은 인재입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 다시 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대한민국이 국제 위상이 가장 높았다는 이 점 하나만으로도 이명박 대통령은
역사적 역할에 충실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